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충북도와 제천시가 친환경 수소차 기반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안군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주도가 도심 항공교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최근 관람객 수 400만 명을 돌파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입장권 할인을 두고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박람회장 입장권 할인을 약속하며 모은 서포터즈에 대한 할인 혜택이 갑자기 중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남사랑의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 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만 하면 전남사랑 도민증이 발급돼 숙박, 관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중 한 명이었던 김모 씨도 지난 주말 50% 할인 혜택을 믿고 경남 김해에서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방문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매표소에 서포터즈임을 알리고 할인 여부를 물었는데 6만 원인 전 기관권을 제외한 일반 입장권은 할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제외하더라도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대응 면에서도 그렇고. 전날 오후부터 정책이 바뀌었다는 게 박람회 측 설명인데 관람객들은 어떠한 사전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포터즈 공식 홈페이지와 현장 팜플렛에는 여전히 할인 혜택이 있다고 기재돼 있던 터라 혼란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한 3팀, 4팀 정도가 그분들도 계속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앞에서 계속 맴도시다가. 박람회 측은 그간 서포터즈 할인 제도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전남도와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연휴 첫날 혼란이 극에 달해 부득이하게 급히 혜택 범위를 좁혔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민의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민들은 오히려 할인을 못 받고 그다음에 청산가 구매하신 분들은 몰라서 할인을 못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하지만 서포터즈 혜택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만큼 사전 예고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서포터즈를 모집, 관리하는 전남도 역시 당일 오후가 되어서야 변경 사항을 뒤늦게 공지하는 등 대처해 미흡했습니다. 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엇박자 행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광명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환경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담은 5개년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6월부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작해 연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는 연구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광명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폐기물 감축 정책과 자원순환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자원순환 경제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신공항의 사업 개요와 사업별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사업 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사업 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챗 GPT와 생성 AI가 가져올 미래를 주제로 미래 AI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A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김태원 박사는
챗 GPT와 생성 AI의 향후 발전과 예상되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챗 GPT 소개와 활용 방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를 5월 초 배포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제천시가 충청 에너지 서비스와 친환경 수소차 기반 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천시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청 에너지 서비스의 우수한 수소연료 생산 기술과 공급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청 에너지 서비스는 2025년까지 국비 70억 원과 자부담 30억 원 등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신속한 수소 충전 인허가 처리 등의 정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충북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운영합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아이돌봄 지역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전문화된 아이돌봄이를 양성해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방제의 날이 맞아 저수지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량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민 안전행보를 추진했습니다. 저수지 안전관리 세미나에서는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방제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표창과 감사패 증정, 자연재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내용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교량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여승배 주 말레이시아 대사, 장재형 AT 말레이시아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 경북푸드 홍보전 및 경북 농산물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참외, 사과, 포도 등의 우수성을 알리고 참외빵, 한과 등 가공식품을 시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현지 교민 초청 간담회를 통해 경북 푸드 홍보와 관광교류 등 협력 강화 의지도 다졌습니다. 향후 경상북도는 관광 상품과 연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쳐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연구개발 전문 인력부터 공정 인력까지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산학관이 함께 차세대 2차 전지 소재 지역 특화형 인재 양성에 나섰는데요. 포항이 훌륭한 인재 양성으로 K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포스코 퓨처엠, 포스텍,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와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기관들은 지역 내 산학관이 협력해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항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력별, 수준별 인력 양성을 본격화할 방침으로 포스텍은 석 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 양성, 제철공고는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공정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섭니다. 특히 포스텍은 지역 마이스터고인 제철공고와 함께 공정 운영, 품질 관리와 같은 현장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합니다. 아울러 포스코 퓨처엠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과 영일만 산단 내 투자를 이어가며 지역 인재 채용 확대에 적극 노력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는 직무에 따른 2차 전지 인력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주시 50+ 세대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완주군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인근 대도시 주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살아보기 챌린지는 기존 2박 3일간 진행하던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에 3개월간 텃밭 농사와 재배 농산물 지역 나눔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8월 전주시와 50+ 세대들의 인생 후반기를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해 3개월간 귀농귀촌 체험부터 김장 나눔까지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청장년 추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와 완주 지역 대학생들이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청장년 추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은 25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 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급히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전북대와 의석대, 전주대, 전주기전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 완주 지역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추진위는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기에 완주 전주 통합은 완주, 전주 그리고 전북도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는 동시에 기업 유치 등에서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릴레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전국 23개 지자체가 원전동맹에 가입된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 주도로 시작해 누리소통망에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리는 릴레이 행사입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에 100억 원씩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진안군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인구 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안군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제 출산은 가정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축복이라며 가정에서 출산과 산후에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추진해 생기 넘치는 진안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황이 계속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금융권을 순회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광주를 찾아 지역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전해 듣고 지방은행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의 업황은 코로나19가 심화한 지난 2020년 2분기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도는 4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엔데믹 이후에도 70 안팎에 머무르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잦아진 휴업 폐업과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기업이 안게 된 부담을 언급하며 최근에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 주길 요청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늘려줬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만 모든 기업인들의 하지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 기조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서 이 원장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을 드러내며 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정부 당국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으로서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기반도시 제2금융그룹 등에서 여러 가지 바람이 부는 이 비바람이 부는 이 시기를 좀 앞으로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기를 좀 같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광주은행은 1조 2,250억 원 규모의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이 원장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의 생산 라인 가동이 반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경영난 때문에 임금 36억 원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사측이 다음 달부터 직원 절반에 이르는 13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예고하자 직원들은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반년째 생산라인 가동이 멈춘 가전제품 생산업체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측이 당장 다음 달부터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13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밀린 체불임금만 36억 원에 이릅니다.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비롯한 체불임금 지급과 4대 보험 납부, 구조조정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4대 보험을 안 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어디 가서 신용카드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대출도 받을 수가 없고 회사를 잘린다라는 그런 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심정은 하늘에 붕 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위니아전자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90% 이상 감소했고 지난해 영업 손실액은 115억 원에 달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도저히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어서 고강도 저희가 경기도 절감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부족이어서 구조 혁신을 좀 해서. 경영 위기의 원인은 해외 시장 경쟁력 약화와 내수용 신모델 판매 실적 부진입니다. 위니아전자는 결국 지난해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을 철수한 데 이어 멕시코 생산 공장마저 매각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구조조정을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카페, 식당 등에 가면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적힌 팻말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이지만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피싱 수법입니다. 사기범이 타인의 계좌로 피해자에게 소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이라며 허위 신고를 해 피해자의 전체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이를 빌미로 수백만 원의 돈을 요구하는 범행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계좌를 자주 노출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다 보니 정부도 지난 2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직접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받기 위해서 계좌를 노출해 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 광주 시내의 한 시장을 돌아봤는데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름과 계좌,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고 계좌번호 다 있어요. 모두 공개해요. 모두 공개해요. 국민들이 약간 원하는 어떻게 전화통화니까. 범죄에 연루되는 순간 짧으면 하루, 길면 수개월 동안 모든 계좌가 막히는 만큼 사업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도 지급 정지 해제가 불가능하고 돈을 되돌려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저희는 바로바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하루만 안 되더라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객님들이 편히 이용을 하고 좋은 한 건데 이걸로 이제 또 악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좀 난감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수상한 명의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고 사기범에게 별도의 돈을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아울러 정부도 통장 협박이 입증된 경우 전체 계좌가 아닌 잘못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을 정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 최초의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인 여수 산단 행복 세탁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여수 산단 행복 세탁소는 미래혁신지구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1층 100여 평의 규모로 하루 약 900벌의 세탁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탁비는 상하이 한 벌당 하복 500원, 동복 1,000원으로 시중 세탁 비용보다 저렴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지도자, 지식인 등 전문가들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동티모르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해법이 인류의 행복한 삶으로 꽃피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이행과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18회 제주 포럼에서는 40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는 50여 개의 세션을 운영했으며 외교안보, 환경 등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주도가 제18회 제주포럼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세션에서 글로벌 평화협력 네트워크 협약을 맺었습니다. 팬데믹 여파, 경제 대변동 등 국제 갈등 속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각 협의체가 추진하는 평화도시 확대, 평화공원 조성 등 공동협력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세션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 증진을 위한 평화도시 연대의 환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이 화두가 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모두가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앞서 UAM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도심항공교통을 가상현실로 경험해보는 온오프라인 체험존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 콘텐츠는 제주공항 버티포트에서 출발하는 도심항공 교통기체에 탑승해 도내 주요 관광지 상공을 거쳐 성산 등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준비됐습니다. 또한 가상현실과 360도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나는 제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 가상현실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SNS를 통한 오픈 기념 퀴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 내 궁궐정원에서 700년 아라홍련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경남 함안군과 함께하는 이번 특별전은 K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는데요. 함안군의 700년 역사가 깃든 아라홍련 특별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